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어요. 네, 아시다시피 AI 혁명의 정말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도 뭐랄까 예성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신 실적 데이터랑 또 CEO 발언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미중 무역 갈등 변수까지 한번 엮어서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또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와, 일단 그 실적 숫자부터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분기 매출이 46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05달러, 전부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56%, EPS는 54%나 늘어난 거니까요. 이 성장세가 정말 무섭죠. 그렇죠. 특히 그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411억 달러. 이것도 전년 대비 56%나 급증했어요. 네, 완전히 성장을 이끌었다고 봐야 하고요. 게이밍 매출도 43억 달러로 49% 증가해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 매출 전망치도 5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거의 기록적인 실적을 냈는데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했다는 점. 이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실적은 분명 좋은데 왜 빠졌을까? 그러니까 투자자들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었던 거죠. 하늘을 찔렀다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면 이제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아,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군요. 네,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핵심인 데이터 센터 매출, 아까 411억 달러라고 하셨죠? 네. 이게 시장 예상치가 한 412억 5천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정말 아주 약간 살짝 못 미친 건데 이게 좀 실망 매물을 부른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차이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엔비디아의 이런 탄탄한 실적은 계속 제기되던 AI 거품 논란, 이런 걸 어느 정도 잠재우고 또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이 크다.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의 원동력은 역시 AI 수요 폭발. 이걸로 봐야겠네요. 당연하죠. 젠슨 황 CEO 발언을 보면 진짜 실감이 나던데요. H1도 매진, H200도 매진, 그냥 모든 게 완판 상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기존 칩만 잘 팔리는 게 아니고요. 차세대 칩인 블랙웰 아키텍처도 굉장히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CEO가 특히 강조한 게 추론형 AI 또는 에이전틱 AI의 등장이거든요. 아, 그게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 AI가 주로 패턴 인식이나 예측에 강했다면 이 추론형 AI는 더 나아가서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AI를 돌리려면 이전 모델보다 연산 능력이 100배, 심지어 1000배 이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요? 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칩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실제로 AI 스타트업들 매출만 봐도 작년에 20억 달러였는데 올해 200억 달러로 딱 10배 뛰었다고 하니까 AI 투자가 여전히 뜨겁다는 증거 같아요. 네. 게이밍 쪽도 닌텐도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칩 덕분에 사상 최대 매출 찍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에게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 문제에 정말 한가운데 엔비디아가 서 있습니다. 미국 규제 때문에 중국 시장용으로 사양 낮춘 H20 칩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처음엔 트럼프 행정부에서 팔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엔 매출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죠. 근데 이번엔 또 중국 정부가 나선 거예요. 중국 정부가요? 네.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자국 기업들한테 H20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꼬였어요. 와, 이거 정말 양쪽 정부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네요. 그래서 3분기 매출 전망에 아예 H20 판매는 뺐다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불확실하니까요. 다만 CFO가 여지는 좀 남겨뒀어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3분기에 H20 칩으로만 20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 매출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뒀군요. 그렇죠. 젠슨 황 CEO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어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기회가 있고 매년 50%씩 성장을 잠재력이 있다면서요. 500억 달러의 50% 성장이라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최신 칩인 블랙웰의 중국 판매 승인 문제도 계속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EO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향후 5년 동안 AI 인프라 시장 규모가 3조에서 4조 달러에 달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AI 공장을 위한 풀스택 솔루션 제공자다. 이렇게요. 이게 정없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풀스택 솔루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GPU 칩 하나만 딱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CPU, 네트워킹 장비, 또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걸 묶어서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아하, 그러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판다.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 제품을 막 조합해서 쓰는 것보다 엔비디아 솔루션 하나로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물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또 고객을 자사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소위 락인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지금 폭발적인 AI 수요 덕분에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이라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헤쳐나가느냐가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을 결정지을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주가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는 AI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고 뜨겁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여러 배경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은 여전히 막 힘차게 돌아가고 있지만 미중 관계라는 짙은 안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짙어질지 이걸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와 지정학적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벽 사이에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기술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기술 패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